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먼저 우리 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잔칫날 렌트라는 김민경입니다. 날씨도 많이 춥고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큰거 모양 맡은 배우 김정원입니다. 생각보다 관객분이 많으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춥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극장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잔칫날에서 총리회장 역을 맡은 오치훈 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더 숲에서 관객과에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좀 화제 영화들을 이렇게 해도 요즘에 10명의 관객분들 채우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 이렇게 저 뒤에까지 자리가 꽉 찼네요. 농담입니다. 오늘 20분 넘게 오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사실 이 영화의 주연으로 활약해주신 하준 배우님이나 소주영 배우님을 모실 수도 있었지만 오늘 되게 오히려 좀 더 귀한 기회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유머를 담당해주신 역할이라고나 할까요? 되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좀 그런 슬픔의 기운이 가득한 영화죠. 이제 그런 데서도 좀 되게 우리가 슬프다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담당해주신 두 배우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어떤 기회로 여기 이렇게 오게 됐냐면 잔칫날하고 좀 인연이 있어요. 김록환 감독님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배우로도 활약하고 계시고 또 튼튼히 본인의 영화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봤던 인상적인 영화 중에 한 편이 이제 여름날이라는 영화였는데요. 그 여름날이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주연으로 활약하셨고, 그리고 또 저는 이 영화를 작년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때 봤거든요. 그때 제가 한국 장평경쟁 부분 이제 심사위원으로 이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부천에 오는 영화들이 보면 좀 이렇게 피가 많이 나오거나 사람이 많이 죽거든요. 잔칫날에는 한 2분 정도밖에 안 죽고 보통 부천에 오려면 한 20명 이상 죽어야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이색적인 영화였었고, 그리고 이제 저를 포함해서 두 분의 심사위원분들이 같이 이제 영화를 보고 어떻게 보면 좀 경론의 영화이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호호가 갈렸었고, 또 이제 부천 영화제에서 이제 트는 다른 영화들과 워낙 결이 달라가지고 좀 영화가 부천에서 작품상, 그리고 하준 배우님이 배우상도 받으셨고, 또 배급 지원상, 그리고 관객상 이렇게 4개의 부분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상이 얼마 안 되는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상을 독식하셨는데 아마 감독님도 굉장히 좀 놀라셨던 게 시상식에서 좀 인상적이었어요. 어쨌든 저는 잔칫날 상당히 좀 지지를 많이 했었던 쪽의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천 영화제에 잘 어울리는 영화냐 안 어울리는 영화냐라는 거 판단하는 건 제 몫은 아니었고, 저는 영화제 프로그래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 영화들에서 굉장히 완성도가 있으면서 또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영화가 요즘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급진적이거나 좀 어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 안에서 말하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또 이런 되게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얘기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정직한 영화다, 정직하게 좀 전공법의 영화다, 이런 좀 느낌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영화적으로도 제가 몇몇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서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마음을 갖게 됐었고,
작년에 이제 뭐 독립영화 어떤 씬 안에서 좀 많이 회자되지 못한 거에 대한 좀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었고 자리가 됐다면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숲에서 되게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고요. 그럼에도 이 영화가 이제 12월 2일 날 개봉했죠. 그래서 개봉한 지 극장 개봉한 지 한 달 정도 좀 넘었는데 요즘 같이 어려운 이런 극장 상황 속에서도 관객분들이 한 10,000명 넘게 이 영화 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이 영화 갖고 있는 어떤 좀 보편적인 정서, 이야기에 대해서 좀 공감해 주신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뭐 그냥 저의 그냥 감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좀 오늘 그리고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들 질문 대신해서 배우님들이나 감독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혹시 N차 관람하신 분도 계신가요? 아, 그러시군요. 네. 관객과에 대화도 참여하셨었나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도 제가 공통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영화 어떻게 처음에 기획하시고 만들게 되셨는지 좀 그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처음에 잔신날 시나리오를 떠올렸던 거는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 신나는 음악을 이 박사님의 그 노래를 듣다가 디스코 노래를 듣다가 이게 그 병만이 시골 마을에 가서 그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할머님을 꼭 웃겨야 되는 그런 미션을 받게 되고 근데 이제 그 행사 도중에 할머님이 또 쓰러지시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얘는 돈을 받아가야 되는 또 상황에 처해 있고 근데 돈을 왜 이런 상황에서도 얘가 돈을 꼭 받아야 될까라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 쉽게 답들이 내려지지 않아 좀 글을 덮어뒀다가 제가 겪었던 어떤 부분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8년 전에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9년이 됐는데 9년 전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제가 좀 필요했던 그 돈이라는 것들은 좀 필요했던 그런 순간들이 떠올라서 장례식장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게 됐고 장례식장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돈으로 위해서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안에서 또 모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또 봤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 제가 겪었던 것도 간접적으로 제가 봤던 것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이 많아서 그렇게 시나리오 안에 또 장례라는 것들을 많이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문화를 또 담아봤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를 단편 영화로도 만드실 수 있었을 텐데 이 영화를 이제 굳이 그 이야기를 장편으로 버전업 하시고 이 영화를 나의 첫 번째 장편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한 건 좀 남다른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 시나리오를 쓸 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장편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이야기를 주변에 좀 했을 때 단편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아주 짧은 소동극처럼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담아야 될 것들은 이 두 친구들이 이런 과정들을 겪고 그 안에 또 사람들을 만나고 돈이라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이 뭐가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단편으로 담아서 소개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좀 더 전하고 싶어서 장편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두 배우님들 캐스팅에 대해서 좀 감독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오친분으로 굉장히 만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그 역할을 디자인하고 설계하실 때 어떤 식으로 좀 관객분들한테 이 영화를 좀 이름으로 소개하고 싶으셨는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일단 오치훈 배우님 같은 경우는 오디션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이게 운명이었는지 오디션 첫날에 저희가 한 5일 동안 오디션을 받은 것 같은데 첫날에 또 1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운명이었는지 오디션 때도 되게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그리고 오디션 볼 때 뭐 이미지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지만 이게 사투리를 써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근데 보통 그러니까 저도 배우 생활을 하면서 이게 사투리를 본인이 그 고장에서 잘해서 할 수 있는데 연기를 하면서 좀 사투리의 어떤 톤이 좀 바뀌는 배우분들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투리를 더 제대로 리얼하게 할 수 있는지 좀 많이 체크를 했었는데 충분히 오디션장에서 연기도 너무 훌륭하게 해주셨고 사투리도 너무 잘 해주셨어가지고 신선생님 이렇게 캐스팅을 하게 됐고 김자영 선배님 배우님 같은 경우는 아는 전에 단편 작업을 같이 했던 친구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럼 나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오디션 때 연락을 드려가지고 오디션을 갔는데 자영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드리고 이렇게 오디션을 진행한 게 아니라 일부분만 발췌해서 이렇게 드렸었는데 거의 제가 느낄 때는 시나리오에서 걸어 나오시는 제가 원했던 그런 어떤 연기도 연기고 목소리도 그렇고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순간 이분이다 해가지고 자영 선배님은 그렇게 캐스팅을 하게 됐고 어떤 뭐 청년장하고 같이 준비할 때도 그러니까 뭐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연기 작업을 할 때 제가 준비할 때 나빠 보이지 않게 하려고 좀 많이 애를 썼었어요. 일부러 더 악역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청년회장이 그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마냥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나쁘게 막 연기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 선배님과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청년회장 같은 경우는. 고모님 역시도 시나리오에서 거의 걸어 나오셨기 때문에 두 배우님들께 좀 여쭤볼게요. 이 영화 처음 감독님하고 미팅하셨을 때 그리고 또 처음 시나리오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 어떤 인상 받으셨는지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김자영 배우님. 항상 이제 배우는 내가 아무리 그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해도 선택권이 없어요. 감독의 어떤 결정이 있어야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그 입장이라 생명적으로 배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디션장에 가면 기본적으로 사실 떨리거든요. 떨리고 왜냐하면 정말 하고 싶은 역할이면 더더욱 그게 그 어떤 되게 있는데 그때 아마 제가 그 부녀회장 역할하고 그 고모역 두 역할을 이제 그러다가 시나리오를 좀 받았었나요? 아니요 그 일부분만 발췌해서 그렇죠. 근데 사실은 부녀회장이 더 하고 싶었어요. 좀 많이 나오니까. 했는데 근데 이제 내가 그 부녀회장은 이제 역할이 약간 사투리를 아주 능숙하게 써야 되는 그런 거라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좀 저는 이제 고향이 이제 그쪽이 아니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뭐 사투리를 쓴다고 썼는데 뭔가 좀 어설프게 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면서 끝났다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고 두 번째 걸 다시 해보라고 그러는데 나는 부녀회장 하고 싶은데 고모 역할 그래? 그게 뭐 마음은 좀 났나 봐요. 내려놨나 봐요. 그러니까 그 내려놓으니까 너무 편하게 제가 그거를 어쨌든 오디션을 본 것 같은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연락 안 오네. 끝났나 보다. 끝났다. 그러고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연락을 늦게 주냐고. 연락이 없어서 안 된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 어쨌든 나중에 시나리오 읽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그 고모가 이제 둘 나오잖아요. 큰 고모랑 작은 고모인데 어쨌든 뭐 하면서 현장에서 되게 나름대로 이제 그 재밌게 글쎄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서로가 어떤 상황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웃음 유발이 저는 뭐 그렇게 웃기게 제가 한 건 아닌데 나름대로 이제 큰 고모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항상 그 집안에 보면은 그렇게 좀 얄미운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항상 집안에 보면 항상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항상 자기 어떤 그 필요한 것만 취하는 그런 인물인데 아마 이 큰고모 역할도 그런 역할인데 아마 그게 아마 진짜 슬프지만 오픈 어떤 현실을 그 잠깐의 어떤 그 입장에서 보여줘서 나름대로 촬영 되게 재밌게 찍었고요. 어쨌든 또 감독님이 또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또 주셨기 때문에 또 그게 또 배우가 보일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또 좋았습니다. 네, 어쨌든 네. 저도 한 오디션 보고 2달 기다려가지고 저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 체념하고 앉아서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붙었다고 너무 기뻤습니다. 처음에 오디션 볼 때 저도 이제 청년회장 부분만 오디션을 봤었는데 그 장면을 봤을 때 저는 너무 청년회장을 제 어린 시절의 어떤 그 시골의 삼촌들 마을 어르신들을 처럼 잘 묘사하셔가지고 저는 그때 되게 재밌게 오디션을 봤었고 그리고 감독님은 되게 좀 투박한 어떤 와일드한 어떤 컨트리한 그런 성향의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디션 합격했다는 얘기를 2달 뒤에서야 듣고 이제 감독님하고 미팅을 하고 이렇게 전체 대본을 보고 감독님을 듣고 하니까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걸 느꼈었어요. 되게 섬세하고 그냥 섬세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대본 시나리오도 되게 섬세하게 감정들을 쌓아나가는 어떤 구조로 잘 쓰셨던 것 같고 쓰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배우분들한테 디렉팅하는 것도 이제 되게 섬세한 어떤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오디션 보러 갈 때도 이제 제 어린 시절의 어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좀 못됐게 얄밉게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리딩하면서 이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다 자기 입장들이 있고 이제 그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좀 약간 빌런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지. 이 사람도 알고 보면 자기의 어떤 순수한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제가 연기 욕심을 낼 때마다 이렇게 코멘트를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두고두고 새기면서 작업을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완성된 영화 보시고 좀 어떠셨는지 그 감상평 배우님들한테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김재현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 이 잔칫날만 아니고도 그 영화를 이제 촬영하고 나면 이제 시사를 가면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그 감상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출연하던 분량의 그거에서 왜 저렇게 했지? 저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알지 못했을까? 막 이런 어떤 어떤 역할에 대한 어떤 그 비평을 스스로가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GV 가서는 시사를 가서는 확실하게 어떤 그 감상을 못하고 정말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제 어쨌든 그 스트리밍 됐을 경우에 이제 본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정말 그런 걸 다 내가 내려놓고 극중의 어떤 그 영화의 어떤 전체를 볼 때는 근데 저도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영화를 보고서 이제 지휘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4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 이번에 보면서 좀 감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감상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보셨다고 들었는데. 네. 근데 선배님 말씀이 전적으로 저는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몇 번 봤지? 한 8번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이제 부천 때 처음으로 오픈됐으니까 그 부천 때를 포함해서 한 8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봉하고 나서도 아무튼 12월 초까지만 해도 볼 때 제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자체가 왜 저렇게 입을 벌리고 있지? 왜 저렇게 신음소리를 내지?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연기에 방해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지 않나? 계속 그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품이 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는 거는 이제 한 4번 정도 보고 나니까 그때서야 보게 되던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영화든 공연을 볼 때마다 이 작품과 저는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자로서, 이제 시청자로서 이렇게 작품의 이야기와 대화를 나누고 인물의 마음과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번 볼 때마다 좀 다른 감동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걸 느끼고, 어떨 때는 엔딩이 너무 이렇게 막 사무치게 막 슬펐다가, 그 다음에 볼 때는 엔딩이 너무 이뻤다가, 이렇게 반대로 꽂을 때가 너무 또 가슴에 묻히기도 하고, 그렇게 영화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감독님? 네. 최근에 진주에서 같이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울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옆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좀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좀 이제 어느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 시기가 있어서 내가 눈물이 많아져서 그런가? 그냥 이 영화하고 그냥 저하고 1대1로 링크되는 어떤 지점이 있나라고 좀 생각도 해봤지만, 글쎄 그냥 이 영화 갖고 있는 좀 그런 보편적인 저는 좀 울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뭐 심파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되게 저한테는 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분들한테 이게 좀 어떤 답답한, 이 기분이 답답한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 저한테도 이제 이 영화는 어떤 그런 좀 감정 영화인 것 같고, 저희 얘기 나누는 사이에 질문을 좀 주신 분이 있는데 한번 좀 볼까요? 두 배우님께 또 질문해 주셨는데, 이번 질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좀 악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인데, 이제 경만에게 이제 그 청년 회장이 이제 영화 후반에 경만에게 사과를 하면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만회가 되는 반면에 고모들은 끝까지 못된 인상으로만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김자연 배우님은 그런 점은 아쉽지 않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신 말씀이, 두 고모들이 저희 집안 고모들하고 말투가 목소리가 똑같아서 놀랐습니다. 이게 이 영화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좀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구나 이제 어떤 그런 되게 문제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안을 말아먹게 한 삼촌들, 아주 못된 고모부들, 이해 안 되는 이모들, 집 나간 누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고모님들도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 영화 볼 때 마지막에 삼천포의 이 사람들과 이제 화해를 하는 그 씬이 좀 되게 좋았거든요. 그 반면에 이제 고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기능적인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 없으셨나요? 이런 질문 같습니다. 네. 김자연 배우. 글쎄, 아쉬운 거는 많죠. 그 뒤에 좀 더 치연이면 안 될까, 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글쎄, 큰 고모나 작은 고모 두 캐릭터는 보통 이제 악역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참 되게 얄미운 그런 캐릭터고, 너무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거를 숨기지 않고 되게 오픈하는 그런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이제 초상이 나면 장례를 치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조카한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우는 거를 왜 안 우냐고 이제 약간 책망하듯이 그런 어떤 장면이 있는데 어렸을 때 그 이제 그 보통 곡소리라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분이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한 초등학생이었을 때인데 그 사녀가 나가는데 막 그 앞에서 막 그 이제 그 유족들이 이렇게 이제 그 소복을 입고 이제 지극히 이제 한국적인 어떤 그런 그 장례 문화를 좀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고 아이고를 그냥 슬프지 않아도 왜냐하면 그 계속 슬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해야 된다고. 그래서 똑같은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어린 나이에 의아해서 왜 아니 슬프지 않은데 저 억지로 운단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너무 참 어른들은 이상하다. 그러는데 막 아이고 아이고를 할 때 이제 손님이 오면 이제 그 손님 맞이를 할 때 더 과하게 울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 손님이 가면 딴 얼굴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막 일상적인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저는 그게 좀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이제 이번에 이 잔칫날 영화를 찍을 때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전 되게 쉽게 제가 이게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일부러 그게 뭐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웃음 유발이 될 수밖에 없는 제3자가 볼 때는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야. 예, 뭐 아니 그 뭐 얘기해 주셔도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질문이 뭐였지? 그 고모가 너무 악역으로만 남는 거에 대한 네, 아쉬움이 네. 없으신지. 그러니까 이제 악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숨기지 않고 이제 그냥 솔직히 근데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그 조카께서 이렇게 돈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아무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있고 그거를 또 욕먹을만 하긴 한데 또 어느 순간 또 사람이 상황이 바뀌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지금 앞에서는 너무 진짜 근데 아마 그 전사가 뭔가가 어떤 그런 그 형제인데 뭔가 그 좀 어떤 그런 서로가 헤어질 그런 어떤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겠나 제 생각에. 네, 근데 여기에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제 부모의 어떤 입장을 좀 대변한다면 그런 시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뭐 사실 좀 비슷한 생각인데 이 영화에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여러 장점 중에 진정한 그러니까 악의는 없음에도 그런 이제 주인공을 둘러싼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들, 각자의 처지들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충돌하면서 공교롭게도 이제 주인공 하준과 주연, 그러니까 그 경미와 그 경만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궁지로 계속 몰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 빚어내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뭐랄까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물들이 이제 좀 약간 희화화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 저는 이제 이 영화 안에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인물들이 이 세계 안에서는 굉장히 뭔가 균형 있게 좀 믿음을 준다 이런 느낌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뭘까 이런 좀 궁금함은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인물을 만들 때 그게 너무 좀 인물감으로 좀 뭔가 좀 가짜같이 느껴지는 인물들도 있는데 이 영화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좀 느낌이 드는 영화인 것 같고 또 거기에는 뭐 아까 그 이제 감독님을 제가 소개할 때 이제 연기 활동도 배우 활동을 이제 병행하시는 분이신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배우들 연기에 대한 좀 아마 다른 감독들과 좀 다른 남다른 조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도 들고 그런 캐릭터를 만드는데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뭐 오디션 때 이제 그 회신을 좀 늦게 받으셨다고 하는데 여기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꽤 많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그런 배우들을 이제 다 모으시고 뭔가
각자 어떤 연기들을 디렉팅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뭐랄까 감독님의 어떤 또 원칙, 좀 연출의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일단 뭐 배우분들 있게 연락을 하고 했던 거는 일단 그러니까 저희가 인물이 많다 보니까 마을 쪽에도 청년 회장님도 계시고 군의 회장님도 계시고 어떤 인물들 간의 조합 때문에 이렇게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시간들이 좀 오래 걸렸었고, 그리고 뭐또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오는 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캐스팅 과정이 좀 더 길었었고, 뭐 고모님 캐스팅 과정도 다른 또 장례식에 나오는 또 작은 고모님도 계시고 이렇게 또 조합을 하다 보니까 좀 캐스팅이 좀 늦어져서 연락을 듣게 됐었고, 근데 만나서 배우들 제일 중요시 생각을 했던 게 배우였기 때문에 가능을 했을 거라고 물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어떤 배우분들이 어떤 호흡을 하고 말을 한마디 내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분명한 이유들을 가지고 이런 감정 때문에 지금 이런 호흡을 하고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라고 얘기를 제가 꽤 많이 리딩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이려고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그 순간순간 진짜로 사실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연출을 하는. 좀 배우님들하고 리딩 하시면서 좀 그 대본에 좀 반영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어떠셨어요? 리딩 하면서 배우들이 사실 의견을 많이 냈었나요? 아니요, 한 2개 냈는데. 그러니까 사실 잘 못했습니다. 제가 정규연구에서 네. 제 무슨 감독님이 좀 이렇게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우는 좀 좁게 인물이라는 어떤 세계를 좀 좁게 바라본다는, 감독님은 그 인물의 세계도 있지만 작품 전체의 세계를 바라보시니까 흐름이나 이런 것에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어설프게 말씀드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면서 배우들 사실 애드립 하는 것도 그렇게 제가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영화에서 애드립이 허용됐던 게 경만이가 그 마트에서 행사하는 씬? 그 씬 같은 경우만 이렇게 좀 자유롭게 풀어져 있었고, 나머지 경우는 거의 대본에 있는 대로 이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제가 더 분명히 이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나왔던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주 배경이 이제 장례식장과 이제 삼천포의 그 이제 팔순잔치죠. 네. 때문에 이제 그 삼천포라는 지역이 이제 경남이고 부산도 아니고 또 대구도 아닌 또 어떤 경상도의 또 특정한 또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또 그 어떤 방언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치훈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출신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삼천포 지역의 사투리를 위해서 또 감독님이 또 그 지역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에 또 그런 코칭을 좀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김자영 배우님이 부녀회장을 못하신데 아마 그게 아마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네. 다른 이유보다도 네. 감독님이 그쪽의 어떤 걸 너무 그 언어 가운데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제가 오디션 볼 때도 그 사투리에 대한 평가를 계속 그 프로필에다가 체크를 계속 했었어요. 그 자영 선배님도 제가 깜빡 잊고 있었어요. 부녀회장님 오디션을 갔다라는 걸 깜빡 잊고 있는데 말씀하셔야 생각이 났어요. 네. 저한테 너무 큰 고모님이셔가지고 부녀회장님 그걸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너무 선배님이셨기 때문에 큰 고모님이 가능합니다. 만족합니다. 예, 그 봄, 여름님이라는 이름 쓰신 분이
인생 영화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작품에서 보여지는 갈등이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자기적인 설정이 아니라 각자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인물들이 빚어내는 상황적인 갈등이라 현실감이 느껴지면서 좋았습니다. 절대 악역이 없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후회 없는 삶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덜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위로가 많이 되는 영화였다 이렇게 촘촘함을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좋지하다. 네, 저도 조금 보태면 이 영화 아까 이제 그런 어떤 가족 드라마로서의 어떤 면모에 대해서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소회를 밝혔는데 저도 이 영화 보고 나서 좀 잘 살아야겠다, 뭐 이런 잘 살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을 좀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랄까 저도 여동생이 있어가지고 저 이제 이 두 배우의 어떤 그 인물의 이제 구도를 봤을 때 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여동생과의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떠오르면서 나도 좀 저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좀 그런 자칫말이 좀 저한테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코멘트 남겨주신 관객분하고 좀 비슷한 심정입니다. 좀 지역적인 질문이라고 밝히시면서 그 청년회장의 이 자유분방한 헤어스타일을 어느 분이 구상하시면서 연출하게 된 건지 궁금한데 헤어스타일 상당히 인상적이죠, 그렇죠? 사실 제가 선배님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이제 캐스팅 되고 리딩까지 이제 캐릭터 만들면서 얘기 나누면서 머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쭤봤었는데 제가 기다리다가 조금 기다리시죠. 예.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콘티 작업을 하면서 콘티 스토리보드 작가님이 청년 회장님을 그리시는데 머리를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바람 머리처럼 이렇게 탁 날리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머리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헤어스타일 다람 머리는 콘티 작가님의 그 그림 때문에 나오게 된 헤어스타일입니다. 네. 너무 인상적인 배우님은 머리를 계속 그때 기르고 계셨다고. 네, 감독님 계속 기다리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12월 중순이었나요? 오디션 봤을 때가 이제 12월 중순인가 그랬는데 말이었습니다. 아무튼 중순쯤에 이제 그때 이 정도 머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2달 기다리는 동안 좀 길었었어요. 그때가 이제 2월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리딩하면서 이렇게 머리 헤어 팀에게 이제 머리 세팅할 때가 이제 4월 중순이었는데요. 총 이제 4개월을 머리를 길렀더니 이제 그 머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좋았습니다. 네. 또 이제 그런 질문 해주셨는데 이제 동생 아까 저도 이제 대기실에서 감독님하고 좀 나눴던 부분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동생 계속 뭔가 이렇게 계속 기다려야 되고 굉장히 수동적인 캐릭터고 시대 정신이 반영이 안 되니까 노래를 왜 이런 인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근데 그런 얘기 좀 듣긴 듣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9년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사밖에서 9년인데 장례를 치를 때 저도 동생이거든요. 형이 있는데 사실 형이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뭔가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 제가 직원들한테 뭔가 듣기보다는 형이 저한테 알아서 할게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경만이가 어떤 가장으로서 오빠로서 뭔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동생한테 짐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경민은 충분히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알바비라든지 뭔가 학원 등록 취소해서 이렇게 뭔가 보탬이 되려고 했던 건데 어떤 경만의 가장으로서의 그런 무게감 때문에 경미한테 짐을 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경미가 오빠기 때문에 또
믿고 의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의 어떤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어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친구가 계속 수동적으로 뭔가 취하는 거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친구한테 경미한테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 그 친구도 저는 다른 뭐 자기가 나중에 장례식장 찾아가서 뭔가를 알아보려고도 했었고 뭔가 사실을 알았을 때 뭔가 감정들을 부모들한테 표출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수동적일 수도 있지만 그게 때는 어떤 시대적인 그런 거랑 좀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주어진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지금 질문에 대답이 되었나요? 그 문자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 다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말씀해주셔도 그 됩니다. 손 들면 제가 지목해드리면 그 육성으로 질문해주셔도 괜찮죠? 괜찮나요? 예, 그렇게 해줘도 되겠습니다. 좀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예. 약간 뭐 빌런 막 이런 얘기들이 네, 하셨는데 네. 나쁘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했는데 영화 자세히 보면 뭔가 이 공모들이 나쁘게 뭔가 이 경미한테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리는 끝까지 지키고 있어요. 원래 좀 더 자세히 담아내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 경만이가 이제 경만이 친구가 경만이 돈 봉투 주는 장면이 있는데 뒤에 보면 부모님들이 다 주무시고 계시긴 하세요. 맞아요. 그 친구들도 보면 진짜 금방 갈 것 같은데 특별히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끝까지 있는 되게 그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고모님 같은 게 아까도 뭐 답을 다 빨리 못 드렸는데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저는 어떤 나쁘다라기보다는 저는 우리가 가진 한국 그 문화 장례 문화 안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도 그런 액션들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뭐 시대가 바뀌고 있는 저는 그 장례라는 걸 저도 겪으면서 그러니까 슬픔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보다는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 시간,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됐었는데 그 안에서 왜 나는 슬픈데 지금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왜 나를 이렇게 가만히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런 문화에서 자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그 다음 세대인 경미가 또 어른이 돼서 어떤 장례를 갔을 때는 경미는 또 부모들하고 좀 다른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뭔가 좀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공간 안에서 그 슬픔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는 겪고 있는 이 친구들한테 슬픔을 주는 시간도 중요하구나라고 좀 관객들을 느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이제 어떤 감정을 되게 이렇게 억누르고 뭔가 이렇게 내적으로 계속 좀 고민을 하는 인물이라면 이제 청년 회장님이나 부모님들 이렇게 뭔가 서로도 이렇게 밖으로 확정 나오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음악도 계속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되게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이렇게 악역이라고 뭔가 이렇게 명명하기에는 좀 너무 단순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되게 흔히 어떻게 보면 좀 볼 수 있는 상황의 인물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사하러 이제 그 지방에 갔었을 때 만나는 그 처음에 그 첫째 아들 뭐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 인사하는 거나 그 분을 만나는 그 창고 같은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렇게 뭔가 감독님이 이런 좀 그런 분위기 그런 약간 어색한 그런 분위기를 좀 이건 경험해 보신 것 같다 이런 어떤 때문에서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셨던 아니고 제가 좀 그런 되게 리얼하게 좀 다가왔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감독님께 좀 약간 영화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영화 보면 이제 좀 궁금함이 하나 들었던 게 이게 이제 하루 동안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만이 그 행사를 이제 그날 가기로 결심한 200만 원짜리 행사는 사실 이제 그날 치러야 되는 장식 비용이 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하루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고 다시 장례식으로 돌아오는 11시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팔순잔치의 공간은 알겠는데 장례식은 어디서, 그러니까 본인의 아버지 장례식은 어디길래 삼천포가 되게 멀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의 매핑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가는 길도 어떻게 보면 되게 한참 동안 갈 수밖에 없는 거리감인데 영화적으로 굉장히 좀 의도적으로 생략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들이 사는 데는 어디고 장례식이, 그러니까 팔순잔치의 삼천포 이런 공간을 어떻게 설정을 하시게 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영화상에서 뭐 자세히 경미가 사는 어떤 지역이 잘 오진 않지만 시나리오를 쓸 때 설계 당시에는 거기가 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그때 당시 수원에서 지냈었는데 그 잔칫날도 물론 삼천포에서 촬영을 했지만 그 전에 단편 작업을 할 때는 삼천포에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많이 좀 오갔던 길이고 좀 빨리 달릴 때는 한 3시간 정도 거리였고 좀 천천히 가도 한 3시간, 평균적으로 한 3시간 반 정도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리감에 좀 익숙해서 수원이라고 설정을 했었고 그리고 재밌던 것 같아요. 하루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 이게 어떻게 이게 오갈 수 있는 공간인지, 그리고 그 가는 길 이런 것들 의도적으로 생각해 놓으신 것 같은데 어떤 그 공간의 매핑, 그리고 어떤 하루 동안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좀 전략, 뭐 이런 계획 이런 것들 어떻게 되셨는지. 원래 가는 길이 3시간 정도 거리인데 가는 경만이를 조금 원래 그래서는 가는 부분들 조금 담으려고 원래는 했었어요. 거리감을 좀 더 관객분들한테 보이려고 했던 부분인데 촬영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 부분이 특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생각을 했었고 뭐 굳이 경만의 얼굴을 어떤 담아내지 않아도 걸어가는 뒷모습이라든지 그런 도착했을 때 그런 분위기들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거리적인 가는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안 했었어요. 경만의 차는 그 시속 한 200km로 달려서 이제 퍼진 거죠? 삼천포 도착하자마자. 네, 그게 퍼졌다고 해서 그 세루가 나간다고 그 시동 거는 게 오토바가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친한 동생이 그 일을 한번 겪었어가지고 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시동 그 세루가 나가가지고 원래 시나리오는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촬영도 했었는데 그 정비소에 전화하고 세루가 나간 걸 확인하고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편집 중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보신 분들 어떠셨어요? 저는 좀 이렇게 금방 간다, 되게 먼 데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멈춘 이유가 그것 때문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관객분께서 감독님한테 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시나리오 쓰실 때, 또 영화를 찍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전에는 그러니까 좀 틀린 것 같은데 저는 영화 사실 어떤 영화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전공자도 아니고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 아르마르 멘트라는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정보들을 지식들을 얻었었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영화는 3번 찍는 거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는데 이제 뭐 3번을 어떻게 찍냐 그러니까 글 쓸 때 한 번 찍고 촬영하면서 한 번 찍고 편집할 때 한 번 찍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영화는 3번 찍는 거구나 했는데 잔칫날을 준비하면서 잔칫날을 촬영하면서 그리고 잔칫날 후반을 하면서 제가 꼭 이거는 가져가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야기들을 글로 옮길 때 그 이야기들을 끝까지 잘 지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잔칫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작품들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또 뭐 여러분도 바뀔 수도 있겠지만 잔칫날 같은 경우는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 나가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그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시네요. 그 친구분은 아마 그거 어디서 들으신 걸 거야. 본인이 그 멋있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 뭐 여기로 질문 주셔도 되고요.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주로 일로 보내주시는 것 같네요. 이것도 어떤 분이 또 코멘트 해주셨는데요. 오누이를 둔 어머님이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경만과 경미처럼 투닥이면서 서로 보듬고 아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되게 잘 보신 분인 것 같습니다. SQQ님께서 경미가 장례식장에서 향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 장례 지도사로부터 듣고 향을 곡으로 꽂았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경만이 도착한 후에 어떤 심경의 변화로 다시 그 향을 피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경미가 그 부분을 좀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향을 이제 장례식장 남직원할 때 이제 장례식장 남직원이 향 꺼지면 안 된다고 다시 피울 때 경미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장례식장 남직원께서 고인이 이 생에서 저승까지 잘 가시라고 이어준 길 같은 거라 꺼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느낀 경미의 심정에서 느낀 거는 아빠가 지금 오빠가 지금 가족이 다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빠가 이게 떠나갈까봐 그런 걱정에 향을 꽂은 거고, 나중에 경만이가 돌아왔을 때는 이제 다시 가족이 모이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연기를 따라 이렇게 떠나도 된다고, 원래 그게 절차니까 향을 이제 다시 피우는 것입니다.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는 뭐 어느 그 생애 주기 안에서 어느 시점에는 이제 한참 결혼식을 또 좀 가게 되는 시점이 있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돌잔치 혹은 뭐 장례식 뭐 이런 저는 이제 장례식에 갈 일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또 살다 보면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일들도 생기고, 이제 그러면서 되게 놀랐던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고, 이 안에 이 영화 안에도 보면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담배를 피면서 하는 대사들 있잖아요. 조의금 얼마씩 해야 될까, 뭐 절을 몇 번 해야 될까부터 이제 저도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어떤 부모님이나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맞절을 해야 되는 건지, 향을 피워야 되는 건지, 양말을 어떻게 신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막 고민했던 어떤 때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장례 치르면서 또 이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이 영화에도 보면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 겪는, 또 이제 또 익숙하게 겪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아마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이제 그 여러 그 군상들 안에서 본인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감정이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인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나 그 당사자의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촬영하시면서 배우님들 이거 뭐 제가 궁금한 건데요. 평균적으로 어떤 영화들 같은 경우는 테이크가 많이 가기도 하고 이런데, 이번 현장이 조금 더 남달랐던 부분이랄까, 혹은 촬영하시면서 좀 에피소드랄까, 이런 것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잔칫날 촬영할 때요. 그 이상범 감독이 촬영을 할 때 그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었습니다. 아침부터 사실 저한테는 그날의 에피소드가 제일 많은데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 화면에서는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 화환들이 계속 이렇게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화환 뒤에 누군가 숨어서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 배우가, 그리고 스태프들이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어떤 기억들이 정말 많고요. 장면에 등장하지, 편집된 장면인데 이상복 할머니가 케이크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촛불을 끄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한 시간 넘게 촬영한 걸, 그 한 카트를 1시간 넘게 바람 안 분다 이래서. 1시간은 아닙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약간 제 기억 속에 그렇게 뻥이. 아무튼 그때 이제 다 모여가지고 바람 맞고 바람 안 분다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찍읍시다. 그렇게 어렵게 찍었던 씬이 이렇게 편집된 것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장 좀 곤란했던 게
곤란하다기보다 그분들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컨트롤이 안 됐던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궁지마을, 실제 궁지마을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제 출연해 주셨어요. 식당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끌고 이렇게 짚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마을 잔치한단다 해서 오셨는데 약간 전략상 그 음식을 좀 나중에 풉시다. 앞에 이제 좀 이렇게 좀 기다리는 씬이 있으니까 이게 화면에 당기는 것 중에 그래서 이제 테이크를 가는데 테이크 중에 어떤 분이 와 음식을 안 주는겨 이러면서 화를 너무 많이 내시고 안 되겠다 잡채라도 좀 해서 잡채 드리고 그래서 또 있는데 왜 술은 안 주는 술 안 주면 갈란다 이러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또 좀 있다가 술도 그 경만 역할을 맡았던 이제 하준 배우님이 이제 마침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그 노래 부르는 씬 직전에 경만 배우가 일부러 이제 노래 한 곡 하겠다 해서 이제 그냥 그분들 달래기 위해서 노래도 부르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우리 모두가 다 했습니다. 제가 노래 부른다니까 그들도 안 부르시더라고요. 지금 노래 잘하는데 참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들이 그 당일에 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고생했던 정겨웠던. 저는 오치훈 배우님을 이제 그 자칫날에서 처음 사실 뵀습니다. 이렇게 되게 낯이 익는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봤을 뿐이지 굉장히 많은 작업을 오랜 시간 동안 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대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해주신 이력을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원래는 이제 그 연극 연출가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이제 배우로 본격적으로 활동하신 지는 이제 한 3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또 그 말씀에 되게 놀랐어요. 저보다 한 구력이 굉장히 오래된 배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김재현 배우님 혹시 찍으시면서 에피소드 저가 출연한 그 장례식장을 빌리는 그 시간이 이제 몇 시까지였죠? 그 몇 시까지인 게 아니라 저희가 장례장을 이제 4일 동안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아마 저희가 이제 그 상이 혹시나 촬영 중에 상이 들어오면 장례 촬영을 이제 중단하고 또 저희가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촬영을 하다가 그 연락이 진짜 그 나이 드신 분이 네. 저기 금방 이제 들어오실까 장례를 실제로 오시면 저희가 이제 영화를 촬영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좀 그게 자정을 넘겼나요? 네, 그게? 제가 네. 연락을 받은 게 이제 누군가 이제 다른 이제 병원에 계시는 좀 어르신께서 돌아가시면 이쪽 장례장으로 올 거다라는 그 장례장 직원분한테 실제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약간 비상 상황이었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랬는데 다행히 이제 그분께서 그 어르신께서 촬영을 도와주시려고 하셨는지 조금 더 버텨주셔서 감사하게도 촬영을 무사히 아니면은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른 날 다시 또 날을 잡아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날이 되게 이제 저희는 이제 영화를 찍지만 이제 가상의 어떤 그런 영화를 찍고 실제로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그래서 야 정말 너무 굉장히 그 현실과 그 영화 현장의 어떤 그런 가상의 어떤 세계가 같이 맞물면서 되게 묘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네요. 예, 알게 모르게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계시다가 그렇게 좀 나중에 연락이 왔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왜 할 수밖에 없나 약간 이렇게 스스로가 좀 약간 오픈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좀 그분이 좀 버텨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촬영 마무리를 장례식장에 장면을 다 끝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진짜 영화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혹시 또 질문하신 분이 이제 감독님이 이제 연기와 연출 작업을 병행하고 계시고 요즘에는 사실 배우님들께서 이제 영화 연출을 하는 경우가 많죠. 뭐 사실 이제 그렇게 규정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병행하는 작업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배우 활동에 기반을 두시면서 연출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편인 것 같고 영화를 연출하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여균동 감독님, 너무 20세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균동 감독님, 뭐 황병국 감독님 이런 분들이 이제 영화 배우로도 출연을 종종 하시거든요. 유승환 감독님 이런 분들 잠깐 카메오로 나오신 적들이 있으시고 저도 배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제가 한국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출연했었을 뿐이고 근데 감독님 같은 경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연출도 하시면서 이 두 작업을 정말 그 비중 있게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어느 쪽이 기반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두 작업을 같이 병행하고 계시는데 어떤 좀 어려움이 없으신지 또 이런 어떤 뭐 혹은 연기를 하실 때 또 연출을 하실 때 그때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이신지 궁금한데요. 요즘 들어서는 제가 사실 근래 뭐 다른 데서도 이제 연기 그만뒀냐라는 근래는 이제 단편 작업부터 해가지고 계속 글을 쓰고 영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연기를 이제 좀 많이 안 하다 보니 연기 그만뒀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만둔 건 아니고 좀 기회가 되면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글 쓰고 하는 게 좋아가지고 계속 글 작업을 하고 있고 근데 요즘 글 쓰는 게 조금 힘든지 연기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순간들도 있더라고요. 부럽네요. 시나리오 안 써서 연기나 좀 하니까 선택지가 있어서 참 부럽습니다. 근데 또 배우 활동에서 프로필도 열심히 내야 되고 또 찾아줘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필을 내볼까 이런 고민들도 고대에 들어서 조금씩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연기보다는 빨리 또 좋은 글 작업을 끝내서 빨리 또 현장을 나가서 또 빨리 좋은 또 작품을 만들고 싶은 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아까 김재현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배우들을 이제 선택할 수밖에, 그러니까 선택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뭔가 사실 이제 배우라는 것도 어떤 걸 표현하는 그런 일인데 늘 이제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보는 쪽이기 때문에 이제 배우님들께서 이제 영화를 만드실 때 대부분 어떤 그런 데서부터 출발하시는 것 같아요. 좀 내 목소리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그래서 출발하시면서 이제 연출과 연기를 이제 그러니까 겸하는 분들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실 것 같고 그런. 네, 아까 저는 근데 그냥 저는 배우만 할래요. 감독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만 열심히 하는 거로. 그게 어쨌든 다양하죠. 그게 또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전혀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본인이 더 잘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 능력 있다 없다 이런 거 떠나서 일단 너무 좋아서 이게 좋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명근 배우님, 감독님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름날 같은 경우도 저는 영화도 너무 좋지만 그 영화의 배우들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영화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감시관이 생기고 뭐 또 그런 것들이 또 영화를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게 생기는 게 아닐까. 영화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만들면서 배우로서 참여할 때와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히려 더 그 어떤 프로젝트들을 보는 좀 더 예리한 감시관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 활동할 때도 조금 더 좋은 작업들을 이제 좀 찾아갈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질문 한두 개 더 받아볼까요? 잠시만요. 어떤 분께서 그 극 중에 좋았던 대사를 몇 개 꼽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경미가 경만한테 사람들이 다들 오빠만 찾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삐삐 이렇게 해주셨고요. 경만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도 못하고 아침부터 그렇게 웃었어요. 너 때문에. 또 경미가 고모들한테 우리 오빠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부조님 많이 했어요. 네. 또 경만이 경미한테 뭐든 후회를 안 하면서 살 수는 없겠지. 그런데 조금 덜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특히 저 마지막 대사가 뭔가 거창한 포부나 각오가 아닌 그냥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만큼의 작은 바람을 띄고 있어서 더 와닿았던 대사 같습니다. 이렇게 또 코멘트 해주셨네요. 네. 얘기 좀 할까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뭐든지 후회를 안 할 수 없겠지만 조금 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어떤 후회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저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막상 곁에서 사라지고 나니 그 사람이 많이 후회가 되는데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그때로 돌아왔으면 이거를 더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깊게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100% 뭔가 만족을 하고 후회 안 할 수 있는 일을 만들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또 그 안에서 또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조금 저희가 생각을 조금만 더 가져보면 좀 덜 후회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대사를 썼는데 저는 사실 관객분들이 그런 경만의 그런 말들을 듣고 좀 소중한 분들을 한 번씩 좀 생각을 가져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사를 내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잔칫날을 이제 보면서 이제 약간 낯이 익은 배우님들이 주연 배우님들이 나오시고 또 어떻게 얼핏 보면 좀 TV 드라마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면서 아무래도 배우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의 선입견일 수도 있고 또 그 영화 초반부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영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과연 이 영화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 이 죽음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끌고 갈까? 약간 좀 팔짱을 끼면서 보기 시작했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진행되나 한번 보자. 이제 어떻게 보면 항상 영화를 볼 때 좀 어떨 때는 이렇게 맞짱을 뜨는 느낌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저한테는 좀 계속 납득이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그 되게 수긍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게 이제 이 영화 갖고 있는 감독님의 어떤 그런 좀 이런 표현을 쓰기 좀 조심스럽지만 되게 좀 진심을 뭔가 다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다고 할까 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진심을 다하고 싶은 영화나 진심처럼 보이고 싶은 영화들은 제가 좀 가끔 이제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는 뭔가 이 이야기가 뭔가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걸 좀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제 언어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영화를 좀 믿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영화 끝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 장면도 과연 이제 경만이 왔을 때 영화가 끝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기서 이제 끝낼 것인가? 또 뭐 그런 끝까지 좀 그런 퀘스천이 있었거든요.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끝낼 건가 이 영화를 왔을 때 이제 아버지가 낚시를 되게 좋아하고
그게 이제 격언에서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낚시 TV 채널을 보고 계시고 또 밥을 안 드시죠. TV 오시느라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 채널이고 또 이제 그 장례에 쓰였던 사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 가족들이 그리고 또 그러죠. 아들이 경마에 내려가면서 아버지 뭐 식사 잘 하시면 저 갔다 와서 조만간 우리 낚시 한번 하러 갑시다.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이 가족들이 가장 그게 사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닥칠 어떤 불행이라는 거 우리가 아무도 예견할 수 없잖아요. 이 영화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불행을 맞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되게 우리의 삶과 좀 닮아 있다. 저는 그런 느낌 확실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저를 수긍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수긍과 긍정이 이제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지금 되게 좀 이렇게 무심하고 좀 제가 불친절하게 하는 가족들한테 좀 있을 때 잘해야겠다. 좀 잘 살아야겠다. 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좀 이게 저는 되게 보수적인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보수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가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부정하기보다는 좀 그런 긍정을 하게 만드는 좀 다시 좀 되새기게 하는 그런 영화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되게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요즘같이 참 어려운 그런 극장 환경 상황에서 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반대로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저런 어떻게 보면 이제 TV에서 나오는 그런 배우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좀 사이즈의 그런 독립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작업에 또 이렇게 참여하는 어떤 그런 것도 저는 좀 우리나라가 조금 적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본 영화만 하더라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A급 스타들이 어떻게 보면 3억짜리 영화에서부터 큰 영화까지 좀 활동의 폭이 넓은 반면에 지금의 산업의 구조가 좀 계속 큰 영화 그러니까 배우나 감독이나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방식이 계속 묻고 떠블로 가고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라 그러니까 더 큰 작업 그러니까 뭐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떤 폭을 넓게 보는 그러니까 넓게 활동하는 배우님들과 감독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또 저런 배우님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영화 그러니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작은 사이즈 영화 출연하시는 것도 되게 반갑고 좋다. 더 좀 이런 영화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질문 더 이상 없으셔가지고 이제 감독님이나 배우님들 좀 뭐 계획들 이런 거 좀 듣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좀 이 질문 안 하면 좀 오늘 돌아갈 때 좀 후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좀 신을 더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다른 배우분들이 보러 오셔가지고 그러세요? 네, 저희 그 장례식장 남직원 하셨던 그송 배우님이 오셔가지고 영화 같이 보셨거든요. 그리고 여기 마을 청년으로 나오시는 분이 그 달의 상자 이렇게 건네주는 배우분이 계시거든요. 여기 오셔가지고 영화 같이 보셨거든요. 예, 일찍 말씀해 주셨으면 좀 한 말씀이라도 들었을 텐데 아쉽네요. 제가 깜빡했어요. 배우님들 완성하시고 완성되고 아직 그 극장 개봉 안 한 영화나 혹은 지금 촬영 중이신 영화 좀 소개해 주시면 촬영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올해 계획 어떻게 되시는 거지? 계획은 뭐 인생의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살아요. 주어지는 대로 역할이 들어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 2020년도에 이제 찍은 영화가 아마 여름에 찍었던 그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는 상업 영화라고 얘기해요. 규모가 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기적이 강원도에서 찍으신 네네네. 이게 이제 미라클이 아니고 그냥 그거는 이제 그 기차의 기적 소리의 기적 그거 작년에 촬영했었고 그리고 이제 박정민 씨와 유나 씨가 주연. 네네네. 네, 그거 찍었고 독립 장편 영화 하나 찍은 거 있어요. 그거 있고 이제 올해 초에 이제 하나 들어온 거는 그것도 이제 독립 장편 영화 하나. 그거 이제 찍을 예정입니다. 저는 그 정도. 요즘 같은 불안 속에서도 끊임없이. 글쎄요. 예. 코로나를 막 뚫고. 아마 뭐 기적이라는 영화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겠네요. 관객분들께서. 네. 그 친구. 저도 작년에 기적이라는 두 분이 회사 같은 소속이시나요? 그 선배님은 조연으로 출연하시고요. 예, 저는 단역으로 출연 촬영을 작년 여름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찍으실 작품에 단역으로 하는. 아까 또 근황 토크를 하시다가 이제 곧 촬영에 들어가는 영화에 또 두 분이 같은 또 아니, 공교롭게 그래서 오치훈 배우하고는 잔칫날에서 만났고 같이 붙는 시는 없었고 기적에서도 이제 같이 출연했지만 같이 붙는 시는 없었고 이제 올해 이제 아까 찍겠다고 한 독립영화 장편 영화에도 같이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패스트보드를 내가 나중에 만났는데 되게 이렇게 세 편을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만나지는 못하는데 극 중에는 근데 언젠가 만나겠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매일 붙어 있는 가까운 사이로 한번 가까운 사이로. 네, 매일 붙어 다니는 역. 네. 정리하는. 네, 그게 올 스케줄입니다. 네, 두 분은 좀 스크린에서나 어디서나 뭐 불안만 있으셔. 어쨌든 좀 더 자주 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은 지금 뭐 아까 글 쓰신다, 시나리오 작업하신다는 얘기 하셨는데 좀 뭐 출연 계획이나 작업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글을 열심히 적고 있고요. 출연은 시나리오 안 써주시면 한 번씩 출연하시는 그런 분위기신가요? 뭐 시나리오 안 써지기보다는 그런 걸 떠나서 좀 모르겠어요. 좀 좋은 기회가 되면 역할을 떠나서 좋은 이야기고 출연할 기회가 있으면 또 연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무엇보다 빨리 그 작업 끝내고 또 좋은 분들 만나서 빨리 또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좀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여기 배우님들이나 감독님 또 계속해서 그 작업하실 수 있는 또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객분께서 이 얘기 꼭 하고 싶으셨는지 2번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정말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경만이 행사를 하러 장례식장을 떠나고 또 여동생이 혼자 장례식장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뭔가 유머러스한 상황이 되고 또 경만이 도착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행사장에 왠지 더 서글퍼지는 그런 상황이 좀 마음 짠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께서는 공감이 많이 됐고 삶의 등급이 죽음의 등급으로도 이어지는 이런 잔인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세 분 모두 좋은 영화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객분들도 끝까지 영화 보시고 여기 관객과의 대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